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H님, 혹시 마이크 괜찮으세요? 음소거를 풀어주실 수 있나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DH님, 반갑습니다. 제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강의가 너무 오래 지연이 돼서 많이 기다리셨죠? 저 듣고 있어서 아, 듣고 괜찮았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다행입니다.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음질이 살짝 그런데, 어, 네, 예,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떨어뜨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때요? 그 강의 모어서클 3차원 했는데 좀 도움이 됐었나요? 네. 그, 제가 그, 지금 네. 기계요소 설계 듣고 있어서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음, 다행이에요. 원래 고체 역학이나 재료 역학에서는 삼축 응력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버미세스 트레스카 때문에 삼축 응력 궁금하셨던 거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역학 콘서트는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코너인 멘토링인데요. 오늘 DH님께서 멘토링 시청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유튜브 지금 가츠표 채널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뭐 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주의를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즘만 주의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DH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번에 3학년으로 복학한 기계공학과 학생입니다. 아, 군대 언제 전역하셨어요? 저 11월에 전역했어요, 작년. 아, 그렇구나.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남들 참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참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막 복학해서 한 중간고사 볼 때쯤 됐는데 어때요? 새로운 학기는 좀 적응할 만하세요? 좀 바뀐 게 많아서 이제 좀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일단은 학교 교수님들이 보통은 판서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PPT로 하시다 보니까 음, 그 진도를 나가시는 속도가 그 대면 수업으로 할 때보다 너무 빨라서 맞아요. 그걸 좀 따라잡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방금 아까 역학 콘서트 강의할 때 미리 필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강의하니까 좀 되게 빠르고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앞부분은 좀 그랬었어요. 네, 그쵸. 이게 항상 저도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가급적 판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데는 판서가 제일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공부하셔서 또 적응을 또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기계공학과 3학년이면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은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DH님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보셨죠? 제가 멘토링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어떤 신청이었죠? 그 제가 2학년 때 같은 학년으로 복학하는 선배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우연히 친해져서 음, 전공 공부를 같이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공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았고, 음, 그때는 이제 성적 잘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음, 근데 전역하고 나서 그 인터넷 강의 알게 되고 단톡방 들어오면서 거기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보면서 좀 제가 공부하던 방향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느낀 게 많아서 그걸 이제라도 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근데 저도 이 글을 이제 가춘표 사이트에서 봤지만 네, 뭐 글쎄요. 전공 확정이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뭐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쭈표 사이트에 올려주셨고 저는 그걸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처음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건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전공 학점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배들과 되게 같이 공부 잘하는 선배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좀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얼마를 받으셨죠? 그 전체 평점은 4.4예요.
4.5만 점에 네, 와 진짜 높네요. 이거는 교양 다 포함인가요? 네, 포함돼 있는 점수예요.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같이 소통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충 전공만 물어볼게요. 일단은 미적분 4대 역학 네, 전부 다 들었고요. 4대 역학을 전부 다 2학년 2학기 때 들었다고요? 아, 2학년 전체에 걸쳐서 1년 동안 들은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원래 유치역학, 고치역학 그러니까 원, 투로 나눠져 있나요? 네, 그걸 두 그러니까 개 다 들으셨어요? 원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년 때 일단 다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료역학 1, 열역학 네, 1, 유체역학 1, 동역학 1 들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들으셨어요? 그다음에 기계재료학하고 기계공작법, 그 다음에 공학수학은? 공학수학 1, 2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물리는? 1학년 때 다, 이건 교양이니까 빼자. 요 정도만 네, 할게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거가 거의 A 뿌리겠네요. 네. 와우. 공부 잘하신 건데 뭘 고민이 된다 그러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근데 시험을 위한 공부는 아무래도 좀 문제풀이 위주로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런 학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막상 전공에 대해서 누가 깊이 있게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되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본기라던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DH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고 아무리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도 충분히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까지 다 수업을 들었는데 이 정도 학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신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다니고 계신 학교가 좀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 밝히시면은 좋겠는데 뭐 안 밝히셔도 상관없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학교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대전에 있는 거점 공립대학교 다니고 아,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학교가 아니라 되게 좋은 학교인데 그 정도 학교에서 지금 이 정도의 학점을 내왔다는 거는 결코 지금 뭐 위험한 상황이거나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마 이런 고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막 간만 넣어가지고 딱딱딱딱 하는 것만 됐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이 불안해지는 것뿐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아까 뭐 제 가출표 단톡방에서 질문 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번에 듣는 과목은 뭐예요? 이번에 듣는 과목이 유체역학하고 동역학 2 과목 듣고 있고요. 동역학이 2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는 나눠서 하더라고요. 여기 뭐 배워요? 동역학 2는? 그냥 질점을 1에서 배우고 강체를 2에서 배우더라고요. 되게 자세하게 하나 보네요. 그다음에 진동학하고 수치 해석하고 열 전달, 기계 요소 설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잘 나와요? 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수업 들을 때 어때요? 괜찮아요?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이 과목들? 어, 네, 어렵지 않아요? 문제 적용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음, 일단은 제가 지금 DH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강조하지만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스텝이 있다고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것이 결국은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바탕이 돼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쉽게 풀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내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내공은 사실 쌓기가 되게 힘들어요. 단기간 내에. 그리고 뭐 공부를 해온 그런 시간이 짧다면 그렇게 우리가 좋은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다만 꼭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도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놓으면 그냥 어느 정도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학점이 잘 받는 경우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DAT님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돌아오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문제를 잘 푼 다음에 항상 나중에 교과서 같은 거 교재를 꼭 읽어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생각 계속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언젠가 이해가 될 거고 정말 뭐 문제도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쉬운 케이스고 나은 케이스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공부를 약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문제풀이 위주로만 했다기보다는 그게 결국에 남는 거는 문제풀이에 대한 지식 그런 게 남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만 풀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로만 할 수 있고 사실 공학적인 어떤 나의 그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인데 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대학원도 전혀 배제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취업이 더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일단 대학원 가게 되면 그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늦춰지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취업을 하고 싶든 간에 대학원을 가고 싶든 간에 사실은 이렇게 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결국 학점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요. 혹시 제 강의는 뭘 들으세요? 들으시나요 혹시? 네, 지금 열전달 듣고 있어요. 아 열전달 강의 어때요? 지금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정말 쉽게 설명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본인이 공부하실 때 제가 네, 강의하던 스타일로 약간 이론부터 시작해서 쫙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문제풀이 위주로 한 건 아니지만 결국 문제풀이 능력만 남았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뭐 공식 같은 걸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비슷해요? 제가 강의했던 방식과? 어, 저는 공식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걸 잘 못해서 네네네. 그냥 풀이할 때도 여러 번 유도해서 그냥 그게 점점 익숙해지게끔 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럼 제가 열전대 하나만 들어보셨죠? 제 강의는. 진동학 방학 때 조금 들었어요. 아, 진동학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 공부 방식과 비슷했나 보네요. 제가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셨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식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풀이 관련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넣어가지고 답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얘기시죠. 네, 아, 오케이. 그러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정말 진짜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둘이 지금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이 진동학과 열전달 제 강의니까 제 강의에서는
처음부터 유도해가지고 쫙쫙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거블린 이쿠에이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면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잘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드시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는 잘 푸는데 나중에 회사를 갔을 때 혹은 이제 연구 대학원을 갔을 때 그 연구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별개거든요. 사실상 진짜 어떤 실무적인 일을 뭐 공학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연구를 잘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약간 문제를 잘 풀어서 이걸 유도를 잘하고 이걸 수학을 잘 계산해서 값을 잘 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떤 직관적인 거, 요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게 뭐 이런 조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물리적인 직관 같은 게 좀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만 중요하다 저것만 중요하다 뭐 이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루고루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실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실제 업무, 그것이 이제 뭐 리서치가 됐든 아니면 뭐 회사 일이 됐든 간에 실제 업무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학적인 센스 혹은 역량.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물리 공학적 직관,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직관이라든가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요구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수학적인 계산은요, 뭐 이런 것들과는 좀 약간 괴리감이 있죠.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DAT님이 갖고 있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물리공학적인 일 같은 거 실제 업무를 좀 하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원 학부 인턴 같은 거 해볼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러면요, 너무 지금은 조금 워낙 욕심도 많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이 앞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실제로 학부 인턴을 하면서 연구를 참여해보고 그 다음에 회사 인턴 같은 걸 해보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일들을 해오다 보면요,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저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실제 업무를 해본다. 그것이 이제 학부 인턴이 됐든 회사 인턴이 됐든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꼭 문제풀이를 많이 해봤으니까 어쨌든 개념에 대한 익숙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점이 잘 나왔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교재를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제풀이 하느라 너무 바쁘고 식 유도하는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를 그 책에 있는 설명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도 대학교 때 처음부터 A부터 C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던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질문하신 학생처럼 유도하는 것하고 슬라이드에 남아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푸는 연습 같은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학점을 그래도 좀 잘 받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강의를 할 때 결국은 설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유도를 하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왜 갑자기 이 식을 여기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 전제를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고 왜 이 조건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어떤 그 베이스를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설명할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꼭 읽어본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설명들 막 앱스트랙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읽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읽어본 적은 있는데
네, 수업만으로는 다 이해가 됐으면은 그쵸. 좀 건너뛴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 한번 네.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바쁘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번에 막 이만큼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와중에 막 교재도 읽어보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해오시던 방법대로 이거를 그냥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해오던 방법으로 그냥 공부를 잘 해오세요. 학점 관리를 잘 하세요. 다만 이 해오던 방법으로 학점 관리는 학점 관리대로 하되 중간중간에 교재를 꼭 읽어보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요. 이거를 읽으면 좋은데 이거 왜 읽냐 어떻게 읽어보면 되냐면은 이게 막상 읽어야지 해서 읽거나 뭐 내가 시간을 내서 읽는 건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되게 팁인데 여러분 직접 강의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주신 DH님께서 아마 학교에 튜터 봉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저처럼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로 강의를 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튜터 봉사활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은근히 그 봉사활동 관련돼서 좀 도움도 많이 줄 수 있고 그 나중에 스펙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가 방금 느꼈던 그런 부족함을 느끼실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재를 읽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실제로 말을 해보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는 되게 잘 푸는데 내가 뭔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직접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뭐 아무나 붙잡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학교의 어떤 봉사활동 아니면은 직접 유튜브에다 강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떤 디지털 스펙을 좀 쌓는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을 되게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춤표 사이트에 질의응답이 올라와요. 뭐 고체역학, 연력학부터 이거를 직접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건 남들도 궁금해하는 거고 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 회사 면접이라든가 대학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 모르겠어요, 저 문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개념적인 이해를 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강의를 하거나 이럴 여력이 좀 안 되면 그냥 가춤표 사이트에 올라오는 질의응답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이게 내가 만약에 선생이라면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사실은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이게 좀 두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거든요. 얘는 솔루션 A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 업무를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일을 실제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거고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이해를 위한 솔루션을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뭐 업무에 대한 솔루션이 될 거예요. 아마 프로젝트 같은 건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해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 있나요? 질문 있거나 하는 부분? 그 교재를 읽어보는 게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비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학교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뭐 강의를 해본다던가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봤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교재를 다 읽어보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아까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방법으로 강의를 한다던가 튜터 봉사활동 한다던가 그런 걸로 할 수 있는지. 조금 헷갈렸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아, 학교 수업 중에 교재를 잘 읽는 게 비현실적, 그러니까 원래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할 때 문제도 풀어야 되고 과목들도 많고 식도 유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식을 유도하면서 그 식에 관련돼 있는 뭐 패러그래프 한두 개만 이렇게 읽어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질문이 생기신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개념을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맞냐.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정말 책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서머리라든가 뭐 모티베이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은 진짜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다 100%다 읽어보려고 하는 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거를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지속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지속성을 좀 가지게끔 우리가 모멘텀을 좀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활동을 좀 해보는 게 좋다 이거죠. 좀 시간이 되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학점 관리에 최우선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잘해오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점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잘 하시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된다, 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간중간 이런 식의 활동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학점 관리에서 필요한 책을 읽었던 그 내용보다 더 읽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냥 수업 공부를 할 때 읽었던 내용이 있고 이거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을 때는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학점 관리를 하되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위해서 교재를 읽어보는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교재를 다 읽으려면 아마 지속성이 없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시간도 없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이해됐어요. 다른 곳이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잘 해결됐어요.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꼭 네, 오늘 내용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뒤에 사람도 없고 하니까 혹시 DAT님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가 뭐 고민 있으면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 괜찮군요. 그리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요.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학점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오셨고 공부도 잘 해오셨고 좋은 방법으로 잘 하셨고 했는데 결과도 좋고 근데 다만 이제 막상 내가 정말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잘해오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대로 그냥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대학원 면접을 보든가 회사 면접을 볼 때는 문제풀이 능력보다는 개념을 설명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남에게 나의 생각을 잘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는 나중에 뭐 취업 스터디라든가 뭐 대학원 면접 스터디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재료가 많아요. 그 재료를 갖고 어떻게 손질하느냐 이런 내용이라서 금방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때 준비를 해오는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더 미리 내가 준비를 하고 싶다. 그것도 불안하다. 난 스터디가 아니라 지금부터도 뭔가 좀 이렇게 밸런스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개념 이해와 동시에 문제도 잘 풀고 학점 관리도 잘하고 싶다 이러면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스펙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또 좋은 거니까
그런 어떤 튜터 봉사활동을 해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가춘표 사이트의 질의응답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해보면은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답변을 해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이 맞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멘토링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멘토링 게시판에 또 신청해 주시면요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또 제 강의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공부 잘 하시면서 즐겁게 복학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오늘 멘토링은 없네요. 제가 가춘표 단톡방에 한 번만 더 신청 받아볼게요. PP님께서 같은 고민이 있었고 문제풀이로 하던 거를 개념서로 들어가 보니까 되게 흥미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부 인턴 들어오면서 많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예 맞아요.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없으면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그 아직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은 위에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채널이 커져야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나 뭐 선배 후배들한테도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어필을 하세요. 제가 그걸 알아야지 또 그거를 바탕으로 또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없으니까 오늘 멘토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합시다. 역학 콘서트가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좀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춘표 단톡방에 역학 콘서트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어떤 거라면 좋을지 투표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멘토링 하고 싶으신 분은 멘토링 가춘표 사이트에 있는 멘토링 신청하기 게시판에다가 사연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멘토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